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서산 139.3mm, 논산 103.5mm, 대전 80.7mm, 세종 68.5mm 등이며 오전 중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이번 비로 서산 시청사가 낙뢰로 일시 정전됐다가 즉시 복구됐고 서산과 아산에서 차량 고립 4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43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트리쉐이드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세종시 모든 공사 현장에 안전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지고 소방대원 3명을 포함해 40명이 다친 세종시 트리쉐이드 화재.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바닥 마감재인 에폭시 작업을 하다가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 피난 유도 등은 있었지만 소화기가 있었는지 실제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린 가운데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방침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망자 부검과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사고 현장의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세종시 모든 공사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사고 대책반을 꾸렸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빠른 사고 수습과 오는 12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국내외에 팔아넘긴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매매상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의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23만 킬로미터에서 6만 7천 킬로미터로 줄이는 등 중고차 117대의 기록을 조작해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고차 240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팔아넘긴 일당들도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행거리가 짧은 중고차가 인기가 높다는 점을 노렸다며 중고차 구매 전 차량 등록증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의 상품 100여 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감사관실이 오정동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기준치에 미달해 출하 금지 조치를 받은 17명의 출하자들이 해당 기간 180톤 규모의 채소류 등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관실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측에 출하 제한 기간을 어긴 출하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전 MBC가 보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불법 매각 최초 및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하는 제11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밝혀내 무차별하게 유통된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렸고 관계기관의 특별 조사와 해당 부처 장관의 사과까지 이끌어냈다며 기자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청 언론학회 올해 상반기 정기 세미나가 가짜뉴스와 6.13 지방선거 보도를 주제로 오늘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선거 보도를 분석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가짜뉴스가 우려됐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고 진단하고 지역 방송과 신문들이 기획 연재 보도와 정책 검증보다는 여전히 경마식 보도를 지향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고경력 과학자들이 은퇴 전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연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고경력 연구자에게 퇴직 전에 협동조합 창업과 겸직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 사업화나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술 주치의와 기술 클리닉 센터로 구성됩니다. 특구재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3곳의 출연연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대덕특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제2차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전체 7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가운데 대전에는 2021년까지 모두 1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과기부는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은 특구 권역기업에 투자하는 등 기술 기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충남대 공과대학 실습관과 대전 직업능력개발원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시각디자인 등 14개 정규 직종을 비롯해 3D 제품 디자인 등의 시범 직종에 20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금상 수상자는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말 현재 미분양 주택 물량이 대전 888채, 충남 9,111채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비해 대전은 5.3% 증가, 충남은 3.4% 감소했으며 세종은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5월 말 현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대전 182채, 충남 2,863채로 전달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